안녕하세요. 오늘이 교재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도정법보입니다. 자, 도정법은 이렇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할 때 어떻게 할까? 오늘 해야 될 게 정비사업입니다.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고요.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을 줍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보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우리는 줄여가지고 기본계획 그럽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때 방향이 앞으로 이런 데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 할 때 우리는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여기를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는데,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예정인데요. 할 것이다 해서 먼저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면서 언제쯤에 할 거냐, 이 방향에서 예정구역이 나오고 언제쯤에 할 거냐, 시기입니다. 시기. 정비예정구역에다 정비사업 하려면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에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언제쯤 수립할 거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이 방향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2016년이다. 자, 올해다. 2016년이다. 그럼 2016년이 되면은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이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면 도정법에서는 시행자가 누구다라는 게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어요.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승낙받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이걸 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먼저 분양 신청 받습니다. 분양을 받을래 안 받을래?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계획을 만드는데, 분양 계획을 우리는 관리 처분계획 그럽니다.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고시입니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 쓰기는 이렇게 관리 처분계획 인가고시 쓰고, 읽을 때는 관리 처분계획 읽을 때는 뭐라 하겠냐? 그냥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분양계획이 확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다 이 말은 분양계획이 확정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서 지금 정비사업 할 때 갑이 있습니다. 갑이. 정비사업 할 때 갑이 공사하기 전에, 정비사업 시행 전에 갑이 어디 있냐? 101동 101호에 있다. 101동 101호인데 얘가 공사 끝난 다음에 갑에게 어디 주기로 했냐? 얘한테 103동 103호를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금 갑이 공사 끝난 다음에 갑의 권리가 어디로 간다, 이걸 먼저 확정하는 거예요. 나는 공사 끝나고 103동 103호 입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먼저 입주 자격이 확정되고, 입주 자격이 확정돼야 비로소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근데 정비사업 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려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사람도 옮겨놓고 주민도 이주시키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래서 기존 건물의 철거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철거한다 라고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 끝납니다.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단지 도정법은 준공검사 안 쓰고 준공인가를 써요. 준공인가 받고, 분양계획서 정한 내용 그대로 공사 끝났으니까 이제 분양처분해야 돼. 분양처분해야 되는데, 분양처분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 뜻은 분양처분인데 쓸 때는 이전고시다. 그러니까 쓰기는 이전고시 쓰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분양처분. 무슨 얘기냐? 101동, 갑의 101동 101호에 있던 이 권리가 103동 103호로 옮겼다 해가지고 이전,
옮겼다는 사실을 알린다. 고시. 이게 이전 고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에 걸리는 103동 103을, 갑은 103동 103을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하냐 그러면 이전 고시 다음 날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이 흐름의 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누가 되냐 그러면 오늘 도정법 할 줄 다 알고 있었죠? 오늘 도정법 한 줄 알아요? 몰라요? 예습했어요? 안 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예습했죠?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조합이 합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뭐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행자죠. 시행. 뭐가 없어요? 시공 능력이 없죠. 그러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고 시공자가 모여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승낙받고 진행돼 가는데, 이 흐름으로 가는데, 이 정비 예정구역이, 이 정비 예정구역이 무슨 예정구역이냐, 이게 재건축 예정구역이면 재건축이다. 이번에 여기서 무슨 사업 한다고? 재건축. 그럼 먼저 정비계획 만들기 전에 2016년이 되면 정비계획보다 먼저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야 돼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하고 이 건물이, 저기 있는 건물이 노후불량 환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고 사업진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가장 먼저, 기본계획, 안전진단, 그 다음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하고 추진 만들고 조합 만들고 시공자 들어오고 사업자 인가받고 분양 신청 받고 분양계획 만들고 사업하고 공사 끝나고 이전고시 한다. 이 순서가 정비사업 흐름 순서. 이 순서는 좀 익혀야 돼. 순서 알아야 되고 시험에도 나오고 합격 후에 여러분이 이 재개발 재건축 설명할 때는 이걸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 부분 순서 익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쪽은 절대 넘어가서 지우면 안 돼요. 저쪽은 지우지 말고 저 야간만 써야 됩니다. 자, 순서 들어갑시다. 이제 그러면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장 총론에서 1번 목적입니다. 도정법 목적 시험에 안 납니다. 공공복리 정진 넘어가요. 2번 용어에 관한 사인데, 용어에서 첫 번째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란 이게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여기 특정 지역이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도시가 생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생긴 지 너무 오래되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건축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나 노후 불량하다. 이러다 보니까 저 지역의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간다. 상실돼 가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사업하자. 이게 정비사업인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 우리가 원인만 알면, 증상만 알면 치료한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반시 열악하니까 어쩌고, 열악한 기반시설 다시 정비하고, 도로가 없으면 만들고, 공원 만들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철거하고 어쩌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거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 회복합시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두 번째 재개발이 있고, 세 번째 재건축이 있고, 네 번째 도시환경,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 하려면 이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하고 안 하고 얘는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 무슨 구역이요?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그런데 정리하게 되면 정비사업이네.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서 이제 이 지역을 여기를 갖다 뭘 한다?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지역을 우리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 뭐하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그러지 말고 가로구역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의 1번 보면 정비사업, 도시기능 회복역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건축물 계량 건설에서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그 단위 좀 중요하죠.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계획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 포함 정비계획이 아닌 그 말은 정비계획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6가지 있는데 이건 함정 쓰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것만 찾는 게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특징이 3가지죠. 저소주민, 정비기반시, 극혈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대 정비는 종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특징만 연결하면 됩니다. 특징만. 옆에 이제 3번 가로교역인데 가로교역이란 가로구역. 가로구역 이런 말이 왜 나온가 하면 원래 정비사업은 이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흰 선이 전부 다 뭐라고요? 도로예요. 도로. 그러면 도로로 둘러싼 이 블럭을 보고 우리 뭐라고요? 가로구역. 정비사업은 이렇게 정비사업은 자 섹터를 이만큼 접어가지고 자 여기서 정비사업 합시다. 몇 세대 할까요? 1000세대죠. 1000세대. 이렇게 1000세대 정비사업 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의 뭡니까? 이것은 가로구역. 자, 이 가로구역 몇 세대 한다? 50세대 한다. 어느 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크게 해서 1000세대 하는 거하고 조그맣게 50세대 하는 거 경쟁력은 간단하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는다 그러면 1000세대 분양받을래요? 50세대 분양받을래요? 50세대 가면 놀이터도 없어요. 놀이터도. 이런 데는 노인정도 없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노인정 가야 되는데 없다고. 뭐가 없다고? 복지 편익이 거의 없다.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그럼 문제는 1000세대 가야 되는데 1000세대 가게 되면 이 흰선이 전부 다 뭐라고요? 흰선이? 도로 뭐라고요? 기반시설. 뭐 해야 돼요? 이 안에 기반시설 정비를 다 해야 돼요. 기반시설 정비할 때 뭐가 크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 개량할 때 돈이 똑같이 들겠지만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가로구역 이 블럭만 하게 되면 안에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돈이 안 들어가요? 기반시설 정비할 돈이 안 들어가요. 어느 게 더 유리하겠어요? 애매하죠?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대규모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가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1000세대 지면 분양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문제죠.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크게 하던 건 전부 다 못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소규모를 한다. 이렇게 한 블록 단위 한다 그러면 뭘 손 안 된다고요? 기반시설 절대 손 안 되니까 돈 들어갈 게 어디 뭐만 들어간다? 건축물 개량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들어선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을 하는데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0,000 이상이면 정비구역 만 미만이니까 10,000 이상 되면 안 된다고. 10,000 이상이 되면 거기다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가로구역이 되려면 면적은 10,000 미만. 두 번째,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통과도로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노후 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 되고. 네 번째,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몇 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다섯 번째, 자, 가로대 정비사업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용도 지역별 기준을 따른다. 이 말은 일종 일반 주거. 빨리 생각이요. 일종 일반 주거 뭡니까? 저층 편리. 저층이라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에서 가로대 정비사업하면 몇 층까지 한다? 4층까지. 근데 2종 일반 주거는 중층 편리죠. 중층 몇 층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2종 일반 주거는 몇 층까지 한다? 15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7층까지 했는데 7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안 하는 거 사업을 갖다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높여주자. 15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좀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로구역 그러면 포인트 5개 딱 정리합니다.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이 가로구역인데 첫 번째, 면적은 10,000 미만. 두 번째,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된다. 4m 이하는 있어도 된다. 세 번째,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네 번째,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이고. 다섯 번째, 층수는 용도 지역별 층수를 쌓되 2종 일반 주거는 15층 이하다. 네,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2번 이제 노후 분량입니다. 노후 분량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 우려했다. 그러니까 멸실, 붕괴, 안전사고 그런 말 나오면 함정이었습니다. 그냥 노후 분량입니다.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더 있지 말고 뒤에 가봤자 함정 없으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 세 번째, 박스 봐요. 박스. 건축물 준공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물 건축할 때 들 비용보다 크다. 40년까지 쓰는데 들어가는 보수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보다 보수 비용이 더 크면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후 불량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기억입니다.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4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노후화랑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이다. 연결을 그렇게 붙여야 돼요. 준공하고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랑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노후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큰 것들입니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리고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대피, 가스공급,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큰 시설들이고, 공동이용은 주민 몇 명 쓰는 작은 것들,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다 등 노이즈시설, 개념이 큰가 작은가 그 정도 구분해야 돼요.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 큰 것들은 정비기반.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넘기면 대지가 있는데 토정법은 셋째 시간까지는 토지 그러다 넷째 시간 가면 대지 그럽니다. 대지. 토지하고 대지의 차이점은 뭐냐? 공사 끝나기 전후입니다.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후부터는 대지. 용어를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지. 그래서 대지란 정비 사비에 조성된 토지요. 정비 사비에 조성된 토지. 쉽게 말해 공사 끝난 땅, 그걸 보고 대지 그럽니다. 5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재건축 범위 그랬죠. 재건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인데. 그러면 주택단지가 뭡니까? 써놔야 간단하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 아파트가 뭡니까? 주택이죠. 부대.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있고 그런 게 뭡니까? 부대요. 복리 그러면 노인정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운동장 그런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기준이 1번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는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 30호 30세대 기준해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냐 이상이냐. 미만이다고 무슨 법이요? 건축법. 뭐 받는다? 건축허가. 이상이면 무슨 법? 주택법. 주택법은 뭘 만들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쓸 때는 뭐라 써요? 사업계획서. 자, 여기에다 아파트를 갖다 500세대, 아파트 500세대 건설합니다. 무슨 법 갈까요? 500세대는 30보다 큽니까? 크죠? 무슨 법? 주택법. 뭐 받아요? 사업계획서.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 그러는?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철거하고 다시 하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 뭐라고? 재건축 사업이다. 그게 이제 1번입니다. 1번 주택단지라고요. 사업계획서만 일단은 토지. 2번 이렇게 사업계획서만 일단은 토지가 중간에 이렇게 도로, 도시계획시설엔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관리를 이쪽 관리 따로 하고 이쪽 관리 따로. 단지는 분명히 하나인데 관리를 따로 관리사무소 따로 만들고 따로 관리를 따로 한다. 그러면 재건축도 여기 따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 등에서 분리돼서 각각 관리하면 각각 관리되는 부분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이 얘기고. 세 번째는 자 여기 아파트 200세대 있습니다. 주택단지죠. 300세대 있습니다. 주택단지. 500세대 있습니다. 주택단지. 전부 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재건축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 모여서 야 우리 관리비 줄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시에 관리하자. 그럼 관리사무소 3개 있을 필요 없겠네. 너 없애고 우리 거 쓰자. 소장님도 3분 있을 필요 없겠네. 2명 자르고 1명만 쓰자. 격리도 2명 자르고 1명 쓰자. 이런 경우 일어나거든요. 이러면 3개가 동시에 관리되잖아요.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보다 일단인 토지 몇 개 이상이, 2개 이상이 동시에 관리되면 재건축도 나중에 이렇게 동시에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 묶어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고, 네 번째 뭐도 있냐 그러면 예습을 했나 안 했나 봅시다. 공법 어렵다 하지 말고 예습 좀 하고 다녀야 돼요. 자, 아파트 단지입니다. 6개 동이 있습니다. 조합 만듭니다. 동? 과반수. 전체? 예, 4분의 3, 4분의 3. 그 예습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몇 명이 반대하면 나가라요. 나가. 싫으면 나가. 싫으면 나가. 나가라. 그걸 네 글자 뭐라 그래요? 매도, 청구, 팔고, 나가. 거긴 다 싫어. 꼼짝없이 소속에서 뺏어온 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동이 싫다 그러면 나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나가 이럴 수가 없으니까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한다. 그게 4번이요.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어 나갈 부분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재건축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건 5번입니다. 건축법,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입니다. 아파트 연립. 단독 공동그림 말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물어본다. 주택단지로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단지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6번 토지 등 소유자인데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 이거를 다 쓰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토종법은 그냥 줄여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서 줄여서 쓰겠다. 자기네는 법 만드는 사람은 줄여놓고 출제위원회는 물어본다니까 어떻게 줄였냐 물어본다니까.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해야 안 해요? 하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인데 이 말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따로입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지상권 따로,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면 얘는 소유자예요.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도 구역 지정하니까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도시환경도 구역 지정에 정비구역 안, 이 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정비구역에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얘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얘는 정비구역 안, 그럼 웃기죠? 무슨 얘는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랬는데 얘는 좀 약간 달라질 상황이 안팎이니까 자, 이러면 이제 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또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안 그러고 아닌 지역.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또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동시에 같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토지,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그 말이니까 반드시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만 소유자다. 재건축에서 지상권자는 소유자 범위에 포함 안 해준다.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너무 많이 써먹었으니까 요즘 주로 이거 정비구역 안 이거 물어본다고. 살짝 그 말 빼놓고 틀렸다 이런 말 한다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은 반드시 뭐하고 건축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 있으면 박스 쌓죠.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한다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쫓겨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주택공사 등인데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이것도 줄이는 거예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거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시장군수. 줄여놓고 물어본다니까 시장군수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해야 된다고 이것은. 그 정도를 갖다 이 줄인 내용을 알아야만 이 용어를 알아야만 토종법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영어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이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입니다. 이 먼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인데 기본방침은 애초에는 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은 국가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2, 3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많이 포기. 그래서 국가도 이제 관여합니다. 국가도 안 되게 돼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구냐? 국장입니다. 국장은 기본 방침은 국가가 만드니까 국장은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타당 검토한다. 뭐 더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읽을 것도 없지만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타당 검토 재검토합니다. 그렇게 말고 그 밑에 박스는 반드시 암기합시다. 암기할 거는 해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박스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기본계획이 뭡니까? 기초하고 근본에서는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는 특별시가 도시고, 광역시가 도시고, 특별자치시가 도시고, 특별자치도도 도시고, 아예 다 씁시다. 대도시도 도시고, 일반 시장, 군수, 이게 하나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가 만드냐? 하나의 도시를 갖다가 관리하는 장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 원주에서는 누가요? 원주시장이 한다. 행성에는 누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행성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구는 시골 아닙니까? 시골. 대규모 정비사업을 안 하니까 기본 계획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구는 정비사업 안 한다. 그럼 틀렸어요?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한다고 많이. 어쩌다 하나 하는 거냐. 기본 방향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비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 방향 제시하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면은, 자,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뭘 만듭니까 하면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구석 다 할까요? 한번 돌아는 볼까요? 보죠. 언제? 선거할 때. 주변 봅니까? 사람 보고 악수하러 갑니까? 악수하러 가지. 주변 볼 여력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다 모른다고. 정비사업은 조금씩 하는데 구석구석을 다 모르기 때문에 누가? 다 알고 있는 구청장이.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구청장이. 광역시에서는 군수하고 구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주 작아요. 밑에 쫄병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쫄병이 있긴 있는데 쫄병을 우리 법은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고, 대도시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인해야죠. 시장 밑에는 없죠. 보인해야죠. 군수 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인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하냐 봤더니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 누구라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데는 시, 군, 구.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은 뭐라고 쓰기를 한다? 시장, 군수라고 쓰기를 한다. 도정법의 모든 힘은 누구한테 나온다? 시장수. 도정법은 권한자가 시장수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다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정비계획. 여기다 정비계획 만들고 이번에 몇 세대 한다? 470세대 한다. 470세대 한다. 몇 동 짓는다? 6동 짓는다. 한 층은 몇 층까지다. 건폐율 몇, 용적률 몇. 이게 뭐예요? 정비계획.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뭐 한다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대. 정비구역은 또 누가 지정해요? 특별시장이. 이러니까 좀 사인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거 불편하게. 지가 했으면 지가 해야지 왜 또 특별시가 하냐고.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특별시장이 하라고. 여기는 누가 하라고요? 광역시장이 하라고. 누가 하라고요? 특별자치시가 하라고. 여기는 특별자치도가. 여기는 누가 한다고? 도지사가. 여기도 누가 하고? 도지사가. 여기도 원래 도지사였는데 얘한테는 권한을 줬어요. 대도시시장이. 그래서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이 원래는 시도지사가 했는데 누구?
대도시 시장을 포함합니다.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이러다 보니까 좀 사인이 잘 안 맞죠? 불편하죠? 구청장이 했으면 구청장이 하고, 군수가 했으면 군수가 해야 된다. 안 맞으니까, 올해까지만 이렇게 쓰고, 올해까지. 법 만든 사람도 이거 뭔가 얘들한테 권한을 줘야지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년 가게 되면 올해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하고, 목표가 내년인 분들은 얘가 싹 없어지고,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올해 이렇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년 가서 실무할 때는 말을 바꿔야 돼. 실무할 때는. 나는 이러고 배웠지만, 근데 내년부터는 원주시장 파고가 있다. 원주시장이. 지금 원주시에서 재개발하고 싶으면 원주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원주시장이 뭐 만들어요? 앞으로 원주시 이렇게 정비해서 기본계 만들어 놓고, 정비계하고 원주시장이 정비계 만들고, 구역지정 어디로 간다고 도의사 가가지고 일 다 해놓고 도의사 해준다고. 그래도 좀 잘 보여야 해준다고. 잘 보여야 밑보이면 안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혼자서 다 해라.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올해까지만 올해 합격 일단 암기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정비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다. 정비계획은 시도, 대도시가 한다. 그거 알고, 자, 2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정비사업 할 것이다? 예정구역. 언제쯤 할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기본계획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자,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10년 단 수립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의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딱 말하면 원주시. 원주는 대도시가 아니죠. 대도시가 아니니까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었다고. 강원도의사가 반드시 해. 그럼 하지만 도의사가 해. 이 말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14 이상 주민에게 오픈하고, 자, 주민 여러분 기본계획 이렇게 만듭니다. 오픈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에 심의 거쳐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2번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행정계획의 재검토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전부 다 5년이죠. 5년.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자, 3번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장이 수립 변경했으면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 변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자, 고시입니다.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공부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좀 신경 써야 돼요. 작성기준, 작성방법 모르면 뭐 간첩이지.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리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가 수립이 필요, 이러면 반드시 하고 도의사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는 직접 확정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공부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3번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인데, 자, 시정구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은 누가 만든다고요? 시장 군수가. 이거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누가 만드냐?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구역 지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제도.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은 주권없이다. 토지등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 경우 체크합시다.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4가지 사유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있는데, 스스로 보되 우리는 기역만 잡으면 돼. 기역만. 단지 뭐는 잊으면 안 되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거는 잊지 말고 기억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언제 할 거예요? 2016년 할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시가 몇 년이라고? 2016년입니다. 2016년 되면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드디어 2016년만 되면 우리 도시도 우리 동네도 뭘 만든다? 정비계를 만든다. 정비계 만들어서 구역 지정하고 사업한다. 그럼 우리 가격, 우리 집값도 좀 오를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2016년이 지나고 몇 년이?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떤다고? 수립을 안 한다고.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에서 쫓아가가지고 뭐 하냐? 정비계 만들지?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몇 년 경과요? 1년 경과. 얘는 나오면 함정이니까 잡으라고. 1년 경과입니다. 1년 경과. 그럼 넘겨보면 2번. 시장 건설은 받았으면 이제 대답은 해줘야죠. 하겠다 말겠다 며칠 내? 60일 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연장하는데 며칠? 30일. 그런 점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비구역 지정인데 1번, 2번, 3번 동시에 설명합니다. 안 보고 합니다. 안 보고. 1번, 2번, 3번은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장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정비구역이라고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물론 보나마나 심의는 합니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고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법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특별시광역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시광역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특별시광역시 도지사가 도시기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 지정했으면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박스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박스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정비개혁 분할 및 결함인데 아주 간단해요. 앞전에 우리가 앞전 주에 뭐 했냐 그러면 도시개발표 해봤죠. 이렇게 도시개발표, 이거 도시개발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떨어져 있는 거 하나로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비개혁도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분할 후 각각 면적이 얼마 이상? 10,000 이상. 근데 정비법은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구역에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읽어본 기억만 남기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1번부터 6번까지 설명 끝나고 4번 정비구역 지정구시 효과 중요합니다. 1번에 1번 특기 중에 잘 나와요.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뭐 한다고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 뭐 하려고? 정비사업 하려고. 정비사업이 개발사업입니까? 개발사업이지. 개발? 지구단위. 그러면 거기에다 또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되거든요. 또 지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랬을 때 정비계획은 자동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그렇게 절차가 빨라집니다. 안 그러면 늦어지는 거예요.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자동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 밑에 2번은 정반대 말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정반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뭘 만드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정비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뭐로 봐준다고? 정비구역으로 봐준다 이 얘기입니다. 1번 잡아요. 1번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2번 정비구역 안에 행위자인데 정비구역 안에 행위자 그것도 설명 다 했어요.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하고 글자 3개만 틀리고 똑같다고. 뭐만 틀리다고? 대수선. 대수선만 틀리고 나머지 똑같다고.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거 말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보고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받는다. 안 받는 거 없다. 공작물 설치 허가받는데 안 받는 게 있죠? 예, 농림업용 간이공작물 안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고
토속 채취 받지만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안 받고 토지 분할은 받지만 안 받는 게 없고 물건적지 한 달에서 물건적지 허가 받는데 전치 남겨두기를 한 대지에다 물건 쌓는가 안 받고 중목의 벌채식재 받는다.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다. 경작지 식재는 받는다.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두 개가 지분 쪼개기니까 두 개는 무조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 거 없다. 그러면서 안 받는 거 하나 더 그러면 재보고 재난서 응급조처가 안 받고 그러면서 자 나는 건물터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비계획방 지정되면 30일 내 30일 전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게 건물터 또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들어봐야 한다.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받으면 토지개발구역 정비계획 허가받으면 국토개법 개발행 허가받은 걸로 본다. 허가 안 받고 했다든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둘이 똑같은데 번갈아서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게 번갈아서 한 번은 개발법 나왔다. 도저법 나왔다.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수선 빼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 다음 5번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정비구역 해제는 자 봐요. 해제를 누가 합니까? 얘가 해제니까 여기서 뭐 했으니까 여기서 지정했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해제해야 돼요. 항상 지정한 자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고시 임할대신 이제 지정 임할될 뭐라고? 해제 그리고 고시 그리고 보고 어차피 똑같아요.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할 때 심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겠냐 봤더니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지정하고 직접 해제하고 시, 군, 구청장은 지정 신청했으니까 다시 해제 신청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해제 그러면 첫 번째 자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두 번째 직접 해제로 구분하는데 이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는 해제 신청 들으면 해제하여한다고 필요하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데 자 이게 두 가지 구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해제 신청은 저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직접 해제 끝맺음 해제 신청 얘는 해제 신청 하이한다 해제 하이한다 직접 해제 하이한다 그러면 그 사유가 몇 개 있는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암기해야지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첫 번째, 예정구역의 해제는 몇 년이요? 3년. 반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반복 말고는. 때가 가면은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때가 가게 되면 좀 가면은 되겠지 절대 안 된다고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반복하지 않으면 너무 많다니까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반복. 예정구 해제는 3년.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것만 해도 4개 있는 거예요. 자,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2년이고 추진위원회가 전혀 안 보이면 몇 년이고 3년이고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또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2년이고 이제는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3년이고 소유자가 나서면 그때는 5년이고 네 번째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다든가 조합은 설립 인가 받았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그때는 시군구는 시도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시도는 해제하여한다. 이런 얘기요. 직접 해제는 시, 도, 대도시장은 이런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보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밀어붙여서 사업하면 토지동 소유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 딱 봤더니 폼 봤더니 틀렸어요 이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토지동 소유자 얼마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니까. 네 번째는 다른컨대 지문이 길어가지고 옳은편으로 안 나와요. 얼마나 길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에는 기, 수, 환, 간, 혼용. 자, 기 방식을 하면서 기반 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그 방식을 하면서 10년이 경과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지문이 너무 기니까 옳은편은 안 나온다고. 여기까지가 작년 얘기, 여기까지가 작년에 이랬다고 작년 시험 볼 때. 이제 올해는 뭐라 하냐? 올해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시군구는 해제 신청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갑자기 올해 뭘 만들었냐? 예정교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이 기간 내 안 하면 해제 끝맺음이 하이한다인데 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자, 이 기간이 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좀 연장해주면 안 될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연장 요청을 하면 여기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거예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정교육은 3년이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뭐하라고? 연장 신청하라고. 100분의 30 이상 동의받아 연장 신청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쪽은 우리 지금 이 제도 나온 지 올해 3년차 지금. 많이 안 됐다고 이 제도가. 얘는 처음에 나오고 얘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또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도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도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117페이지 갑니다. 117페이지 3번 해제 효과 등 해가지고 1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한마디로 정비규 해제되면 무조건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환원한다. 용도지역 등은 종전으로 환원한다. 옛날로 되돌아간다.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른 해야 되고 정비계 해제되면 자 이게 지금 여기다가 정비 사업 하려고 이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 불량하니까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가니까 기능을 회복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주민들이 못하겠다는 포기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어쨌다고 해제했다고 정비구역을 해제했다고. 해제하게 되면 열악한 기반시설이 없던 도로가 생깁니까? 해제하면 쓰러지던 건물이 안 되겠다 나 혼자 다시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도시 기능은 점점 상실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 주민들은 못하겠다 포기하는데요? 돈 없으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여기를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 지정하면 이제 그때 뭐가 온다고? 그때 5번이 등장한다고. 5번은 처음부터 등장 안 한다고. 있던 데가 해제되면 그러면 5번이 온다. 5번이. 주민들은 돈이 없어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그냥 관망만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가게 되면 자 뭐가 문제인데? 기반시설이 문제지. 뭐가 문제인데? 건축물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두 가지 정비하는 게 정비사업이니까 기반시설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해주라.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정하면 기반시설, 도로정비, 시장소, 공원, 주차장, 시장소 알아서 해주고 건축물은 누가? 건축물은 소유자가. 이거는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조합 안 만들고 개인이. 아파트 짓는 게 아니야. 자기 건물 하나 자기가 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정비사업을 해나가겠다고. 완전 서서하게. 그래서 도입된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에요. 그게 2번이고 그래서 정비계 해제되면 그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고. 3번 시도 대도시장 정비계 해제하면 그 사실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이게 당연하죠. 이것은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보고하듯이 해제해도 고시하고 당연히 뭐하고 국장한테 통보. 여기서 말은 글자는 통보지 뜻은 뭡니까? 보고 지정했으면 보고하듯이 해제했으면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오픈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재건축 안전진단인데 이 부분은 잠시 쉬고 합시다.